야, 이건 아니죠. NO! 자, 오늘도 별로 이렇게 뭐 기분 좋은 말은 없네요. 베트남 다낭에서 지금 확진자가 속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좀 기분이 좀 다운이 돼 있고 아마 베트남 자체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현재부터 베트남 정부에서는 2번씩 하루에 1번을 확진자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확진자 발표를 하루에 2번 새벽 6시 그 다음에 저녁 6시로 한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낭 쪽에서 확진자가 14명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새벽 6시입니다. 새벽 6시에 45명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낭 쪽에서만요. 그래서 토탈로 하면 한 500명이 지금 현재 넘고 있어요. 509명인데 오늘 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지, 내일 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돼서 힘든 삶을 겪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베트남 국가에 중국 사람들이 넘어와서 왜 비자 없이 넘어올까요? 어제까지만 해서 비자 없이 온 사람들이 49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로를 통해서 이제 들어왔던 부분이었고요. 이제 국로길이 완전히 막히니까 배로 오늘 새벽에 들어오다가 걸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들어왔을까요? 그들은 왜 비자도 없이 들어왔을까요? 왜 중국 사람들은 베트남에 들어와야만 했을까요? 혹시 중국에서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지구 종말론자? 종교적인 문제? 느낌상은 그래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종교 쪽으로 해서 혹시 종말론자들이 중국에서부터 스타트해서 정말 종말을 주려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중국 내에 어떤 뭔가가 일어났는데 중국에는 지금 현재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지에 있는 중국인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뭔가를. 그래서 도망왔을까요? 옛날에 그 난민처럼요. 자, 오늘 확진자 발표는 새벽 6시에 했던 부분이었고요. 저녁 되면 몇 명이 더 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낭 쪽에서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다낭 쪽으로 여행 갔던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다낭 근처에 있는 광남, 하노이 지역 등은 식당, 카라오케, 마사지, 극장, 결혼식장 등등 많은 곳이 강제로 스톱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다낭 쪽에 있는 사업체들은 아주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그 대규모적인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들은 아직은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낭 쪽으로 여행 간 업체, 개인들. 호치민에서만 5,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5,000명 정도를 지금 다 무료로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호치민은 6,000명 정도를 검사를 하고 있고요. 다낭 쪽은 약 4,000명 정도를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좀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 같은데 3월, 4월 달에 그렇게 확진자가 많지 않았던 베트남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규제를 했었거든요. 식당이든 마사지 등등 도로까지. 이번에는 더 크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 부디 한인촌에 계시는 분들이든지 안 그러면 어떤 사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마음을 좀 더 다스려 잡고 어떤 대체적인 정확한 뉴스에 기울여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치민시에서는요, 다낭에서 지금 45명하고 접촉한 호치민 사람들이 1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100명 정도를 미리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 5,000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쉬쉬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쉬쉬하는 사람들과 접촉된 그 사람들, 그리고 다시 또 접촉한 그 사람들, 2차, 3차, 4차. 그리고 호치민에서 지금 도로 통제가 된 쪽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40여 군데 투둑지방에서 40여 군데의 건물들을 봉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호치민에서도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양방통행이 아닌 일방통행으로 해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군, 그 다음에 번탄, 투둑, 번던. 자,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지금 베트남에서 활성화된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많이 한다고 하니 뭐 이쪽으로 가실 분들이 계시면 충분히 마스크 쓰고 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통제도 많이 하고 확진자가 나온 건물이나 뭐 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폐쇄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만약에 한국처럼 100명이 넘는다고 했을 때 베트남 경제 붕괴될 가능성이 많겠죠. 처음에 3월달, 4월달, 5월달은 전 그렇게 크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가졌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나가는 금액이 저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규모가 몇 개월 전에 몇 배잖아요. 저도 이번에는 솔직히 걱정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하루에 확진자가 100명 이상씩 나올 때 정말 베트남 경제는 힘들어질 거고 저희 현재 베트남에 있는 한인들은 뭐 더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기서 자금이 뭐 많으신 분들이야 그냥 회사 좀 접고 공장 좀 접고 1년 그냥 뭐 집에서 생활하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90% 이상 되시는 분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든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월, 4월, 5월, 6월 저는 뭐 전혀 부담감을 안 가지고 베트남 생활을 했었어요. 상황이 좀 틀려져서 이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정확하게 움직여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최대한 코로나에 걸리지 말도록 뭔가를 방첩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어제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 같아요. 이거 혹시 화학전 아닐까요? 살짝 기억이 나는데 스페인 독감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 독감이 그때 1차 세계대전 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정말 전 세계가 18억 명이었는데 그 중에 30%가 이제 감염이 된 거예요. 자, 사망자는 몇 명이냐?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신문에서 나오는 뭐 자료들이고 실제로는 뭐 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1억 명 정도쯤 되지 않았을까요? 스페인 독감과 비슷한 게 발열과 두통이에요. 기침, 발열. 이게 폐렴으로 딱 들어간 거죠. 이때 1차 세계대전 중이었으니 화학전이라고 그냥 감히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물론 어떤 미친 국가가 어떤 미친 순애들이 설마 그런 걸 했겠어요. 우한 폐렴이 되기 전에 미국과 중국 굉장히 좀 셌잖아요. 그래서 혹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화학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누가 터뜨렸는지는 수뇌부들은 알고 있겠죠. 만약에 이게 화학전이라면 그 미친 수뇌부들은 그 미친 나라의 결정권이 있는 결정권자들은 알고 있겠죠. 하지만 그게 1차에서 2차로 변형이 되면서 그 어떤 예상치 못한 게 돌발이 되지 않았을까요? 미리 준비를 안 해놓은 약품 1차에서 2차로 변이가 됐기 때문에 그 백신이 지금 없는 거 아닐까요? 미국에서 터뜨렸든지 중국에서 터뜨렸든지 안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우한폐렴, 사스, 탄저병, 말라리아, 콜레라, 에볼라, 천연두 이렇게 많이 지구에 있는 인구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중에는 화학전으로 된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단지 감출 뿐이죠. 교민들이 서로 알아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정부에서 발표가 되면 기본적으로 따라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스크 쓰는 방법과 베트남 사람들의 마스크 쓰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본다면 베트남 사람들의 성격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성격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마스크를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많죠. 그 안에 나도 보호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고,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 이렇듯 개인주의가 아직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베트남에 있는 한인 여러분들, 코로나에 절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한인회나 대사관, 영사관에 연락을 하셔서 전 교민들한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약에 제가 코로나에 전염이 됐어요.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르잖아요. 치사율의 확률이 3, 4% 정도니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 부분을 한인회, 영사관, 대사관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내 주위인 사람들은 몰라요. 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한 달, 두 달에 끝날 게 6개월, 1년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된 느낌이 있다. 그럼 바로 대사관, 영사관, 한인회에 연락을 해서 뭔가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랜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베트남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염자들의 어떤 그런 곳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제 생각은 이래요. 만약에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한국 사람인데 베트남 사람들하고 같이 있긴 좀 그러잖아요. 한 건물에. 제 생각에는 분명히 대사관이나 영사관, 한인회에서 그 수장들이 분명히 만나서 한국 사람들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 않나. 혹시 있지 않나. 없으면 오늘이라도 바로 베트남 국가에 요청을 해 하나의 건물을 빌려서 거기서 한국인들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무겁게, 정말 무겁게 이 방송을 스타트를 했고, 말을 더 하다 보니까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어깨도 더 처지네요. 자, 부디 지금 현재 베트남에 있는 한인 서로 협조하고 도와서 이 코로나 반드시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사관, 영사관, 한인회 각종 단체들 협력을 하셔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